현대 사회에서 고령화는 더 이상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마주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한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건강보험과 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은퇴 이후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건강적 부담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거나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기존 제도가 모든 국민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여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정책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건강보험료와 연금제도의 변화,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은퇴 이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되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소득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보험료 부담도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와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 유형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 산정 방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주로 월급과 같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그 비용 또한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소득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비교적 예측 가능한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퇴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직장에 소속되지 않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는 보험료를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산정 기준 역시 훨씬 복잡해집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과 금융소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의 공시가격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며 예금이나 주식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역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소득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같은 지역에서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들의 경우 이러한 부담이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산 가치가 크게 증가했지만 이는 곧바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은퇴자들은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더 많이 낸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일종의 보험료 폭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 개선을 시행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산 공제 금액을 확대하여 일정 금액까지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과거에는 포함되던 자동차 기준을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체감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소득 구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험료 증가가 곧 생활비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한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심리적인 불안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불안정해질 경우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다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험료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은퇴 전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은퇴 이후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다양한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각 제도의 조건과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피부양자 등록입니다. 이는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직장 가입자의 가족으로 등록되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종합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고 재산 과세 표준이 약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피부양자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절감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금융소득 관리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소득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데 특히 연간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금액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반면 1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 1만 원이라도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이자나 배당소득을 사전에 조정하거나 분산하는 전략을 통해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미 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직장을 퇴직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기존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3년간 적용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보험료 상승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신청 기한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초로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은퇴 직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제도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는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상당한 대출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부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실제 자산보다 높은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주택 관련 대출 금액을 일정 부분 공제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 역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보완적 전략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 재산 분산이나 소득 구조 조정 등을 통해 보험료 산정 기준을 낮추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법적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제도 자체의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여전히 복잡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직관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가 확대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연금제도는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행과 함께
점점 더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핵심적인 소득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동시에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논쟁이 되었던 부분은 소득이 있는 연금 수급자의 연금 감액 제도입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단계적으로 감소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약 309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감액이 시작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15만 원까지 연금이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원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고령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필요로 인해 계속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연금이 줄어드는 것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6년부터 연금 감액 구조를 일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5단계 감액 구간 중에서 하위 1, 2 구간을 폐지하여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경우에는 더 이상 연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월 소득이 약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 감액 없이 그대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연금제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 구간이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이번 개편은 완전한 폐지가 아니라 부분 완화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게 되며 정부 추산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수천억 원 규모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기초연금 제도 역시 중요한 개혁 대상 중 하나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의 목적과 실제 운영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노인들까지 혜택을 받고 있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 부담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연금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지출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고 대신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70% 지급 기준을 40% 수준으로 낮추고 그만큼 집중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제한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래의 연금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직장 중심 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의 소득 변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탄력적인 납부 체계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연금제도는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실제로 이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자와 고령층, 그리고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와 같은 비정형 노동자들은 현재 제도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이들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퇴자들의 경우 가장 큰 불만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이들이 소득은 줄었는데 왜 보험료는 더 늘어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근로를 통해 마련한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부 은퇴자들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소비를 최소화하거나 심지어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심리적인 불안감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자체가 복잡하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나 각종 공제제도, 신청 절차 등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해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임의 계속가입 제도나 주택금융부채 공제와 같은 제도는 신청 시기를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보 부족이 곧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등장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들의 어려움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직장가입자와 달리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특성 때문에 보험료 납부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기사나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직종에서는 수입이 계절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프리랜서들이 생활비를 우선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납부를 미루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노후 소득이 부족해질 위험이 커지지만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연금제도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 중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자산을 가진 사람들까지 동일한 혜택을 받는 구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에게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층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계속 일을 하고 있지만 연금 감액제도와 같은 요소들이 오히려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최근 제도 개편을 통해 일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완전한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들은 단순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를 앞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나 온라인을 통한 쉬운 정보 제공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단위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건강보험과 연금제도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은퇴 이후 예상치 못하게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되는 연금 구조, 그리고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이 겪는 부담 등은 모두 현재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제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전달과 접근성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쉬운 설명과 적극적인 안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재정의 안정성과 국민의 생활 안정,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을 모두 고려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정 계층에만 부담이 집중되거나 혜택이 편중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건강보험과 연금제도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맞춰 보다 유연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때
비로소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